오늘은 생명과학 첫 번째 시간. 생명과학은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질병 치료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응용하고 그런 것들을, 원리를 밝혀내는 것들을 생명과학이라고 합니다. 생명과학은 대략적으로 그냥 알아보면 자, 이런 겁니다. 생명 현상을 탐구하고 본질을 탐구하는 학문. 자, 예를 들면은 어디에 많이 쓸까요? 의학, 생태, 그리고 이거 하다못해 화학과 연관지어서 응용되고 있죠. 예.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애를 썼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갈레노스, 그리고 하비, 그리고 훅, 다윈, 멘델, 최근에 와서는 왓슨과 크릭. 그 다음 여러 사람들이,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당시에는 뭐 어떤 이론이나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관찰을 바탕으로 한 생물학. 아리스토텔레스가 생물학만 연구한 건 아니죠. 뭐 수학도 하고 의학도 하고 뭐 건축도 하고 다 한 거죠. 다음 갈레노스는 해부학. 배를 갈라보기 시작했죠. 자, 하비. 얘는 혈액순환. 로버트 훅. 얘는 세포배학. 세포라는 것을 알게 됐고, 얘는 진화. 멘델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유전 법칙. 왓슨과 크릭은 DNA 이중나선 구조. 게놈, 지놈. 게놈 프로젝트. 엄청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사람들이 쉽게 이런과 관련되어 있는 게 뭐 코로나 검사가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는 뭐 PCR, 유전자 증폭, 한두 개의 유전자, 조금의 유전자 가닥을 가지고선 복사해서 전체를 만들어내는, 유추해내는 그런 방법이죠. 우리나라가 그런 치밀하고 세밀한 작업을 잘합니다. 자랑스러워 하셔야 됩니다. 그건 그렇고, 다시 한번 돌아가도록 하죠. 그럼 생명과학은 이런 과정을 걸쳐서 발전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수업 때 한번 했었죠. 예. 이런 수업을 패키지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하는 겁니다. 복습 차원에서 한번 봐주십시오. 두 가지가 있었어요.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은 두 가지예요. 뭐가 있냐? 연역적, 탐구 방법과 귀납적, 탐구 방법이 있어요. 자, 먼저 연역적 탐구 방법은 목적이 가설 검증이에요. 그러니까 실험을 하는 거죠. 실험.
과학자들이 하는 거죠. 귀납적 탐구 방법, 얘네들은 관찰을 하는 겁니다. 관찰. 먼저 귀납적부터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납적은 귀납법, 귀납적 탐구 방법의 줄임말. 얘는 관찰을 하는 거예요. 어떤 관찰? 세밀한 관찰, 구체적인 관찰. 관찰을 통해 자료의 종합적 분석, 종합 분석해서 일반적인 원리, 사람은 팔 2개, 다리 2개, 눈 2개, 귀 2개, 코 하나, 입 하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 일반적인 원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어떤 과정을 걸치냐면 이런 과정을 걸칩니다. 자연현상을 봐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찰 주제, 뭘 관찰할지 선정해요. 그리고 관찰 방법, 그리고 어떻게 관찰할지 절차하고 만들어내요. 자, 그러면 관찰을 하겠죠. 그리고 얘를 분석해야죠. 결과, 해석. 얘는 맞고 틀리는 게 없고 그냥 관찰한 걸 그대로 하면 되죠. 자, 이런 과정을 걸칩니다. 귀납법은 그냥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사람들을 관찰하고 이런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는 거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하는 것들이죠. 그 사람을 지켜보고 어떤 사람이다, 나 나름대로 판단하는 거죠. 그게 귀납법이에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고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딱 귀납법이다라는 게 아니고 귀납법적인 방법을 우리도 모르게 삶에 체득해서 쓰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이 아이죠. 연역적 탐구 방법.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것을 꼭 쓰게 될 것이요. 특히 논문이나 어떤 공신력 있는 글을 쓰게 된다면 이걸 꼭 써야 되는 거죠. 이런 방법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일단 실험 절차를 한번 보시면은 그러면 연역법은 뭐냐? 대략적으로 쓰면은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을 통해 검증하는 거죠. 그럼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자, 처음에 관찰 및 왜 그럴까 하는 문제를 인식하게 돼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럴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실험할까? 탐구 설계 및 수행을 해요. 그러면 결과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얘를
자료해서 이건 당연한 거라 뭐.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결론이 도출되겠다. 맞으면 모든 거에 적용이 가능하니까 일반화를 시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얘 틀릴 수가 있어. 항상 내 가설이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얘를 뭐라고 하냐? 가설. 틀렸으니까 다시 바꿔야지. 얘를 가설 수정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얘를 그리고 또 얘를 할 때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일단 처음이니까 한번 보죠. 가설 설정할 때는 항상 실험으로 증명이 가능한 것만 돼요. 이상한 거 막 쓰고 그러면 안 되죠. 예를 들면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거. 귀신은 밤을 좋아한다. 여기서 밤은 나이트예요, 나이트. 그리고 뭐 사후세계는 존재한다. 자, 이런 것들은 검증이 불가능하죠.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돼요. 검증 가능한 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가능하죠. 코로나 백신 검증 임상 단계 걸치고 있다고 해요. 예, 되게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동물 실험부터 시작해서 사람까지 오는데 오래 걸리니까요. 효과를 입증해야 되고 케이스가 많아야 되니까 엄청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1년 걸린다는 소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약을 만드는 건 되게 쉬워요. 쉬운 건 아니죠. 근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엄청난 통제를 해야 되니까. 근데 얘가 진짜 효과가 있나 없냐, 그거를 검증하는 게 오래 걸리는 거죠. 제조는 쉬운데 검증이 어려워. 그래서 약들이 쉽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알아봐야 되는 탐구 설계 및 수행할 때, 설계를 할 때 우리는 실험을 디자인한다 라고 하는데 이게 복잡한 거죠. 대부분 우리는 얘를 대조 실험을 통해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대조 실험은 뭐냐? 두 가지 패턴이에요. 기준점을 정해. 우리 기준점을 정했을 때 그때 실험군들을 대조군이라고 해요. 얘는 실험의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얘를 왜 설정했냐? 이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대조군은 실험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하는 것, 설정하는 거죠. 아무것도 처리. 그러니까 실험 처치를 하지 않는 실험 대상. 이게 중요한 거죠. 얘가 있어야지 이게
어떤 검증하려는 것들이 이게 똑바르다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실험군. 이게 바로 실험하는 거죠. 실험 처치를 한 아이들이에요. 실험 처치. 예를 들면 주사를 맞는 실험 집단. 실험 집단. 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로만 끝나냐? 여기 또 복잡한 내용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어떤 내용이냐? 얘네들을 정하기 전에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변인을 설정해야 돼. 실험에서 내가 변경해 줄 수 있는 요인들 변인 설정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독립변인이라는 거죠. 얘는 독립적으로 실험 처치하는 요소. 그러면 얘는 어떤 게 되냐면, 만약에 주사의 효과, 백신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뭐 주사의 양, 그리고 주사의 종류, 이런 것들이 독립변인에 속하겠죠. 그리고 독립변인에 의해서 변하는 값이 있어요. 얘 때문에 변하는 게 종속변인이라고 합니다. 얘는 실험 효과, 이 아이 때문에 생기는 실험의 영향력, 백신으로 따지자면, 뭐 주사로 따지자면 효과가 있다 없다, 병이 낫다 안 낫다, 예방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그런 거죠. 자, 근데 올바로 여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백신의 양, 종류 말고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얘를 뭐라고 하냐? 이거예요. 중요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핫핑크. 남자는 핫핑크. 이런 소리 이상하죠? 예, 남자는 핫핑크. 왜 이런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 통제변인. 여기서 종속변인을 배웠으니까 요 말로 한번 써볼게요. 종속변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독립변인 제외한 요인들. 자, 그리고 요 요인들을 맞춰주는 거, 똑같이 맞춰주는 거를 우리는 이거라고 하죠. 통제, 변인 통제라고 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변인 통제는 행위고, 그리고 통제 변인은 변인 통제해야 할 것들, 꼭 해야 하는 할 것들을 하는 게, 할 일들을, 할 일들.
독립변인 말고도 할 일들을 통제변인, 그리고 통제변인을 하는 거, 할 일들을 하는 거를 변인 통제라고 하는 거죠. 할 일을 하는 것, 할 일을 하는 것. 얘들 변인 통제라고 합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개념적 정리 없이 그대로 이렇게 이번 단어를 갖다가는 뭐 많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 어떻게 어렵냐? 이런 통찰력이 없다면 나중에 이런 연역적 방법을 써야 될 일이 올 거예요. 곧 올 겁니다. 그때 다시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잘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가 다시 할 수 없으니까요. 예. 자, 나머지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좀 더 흐린 걸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가사 설정은 무엇인가? 가사 설정. 얘는 일단 문제인식부터 해야 되겠네요. 자, 문제인식은 왜 그럴까? 라고 하는 의문을 푸는 단계예요. 왜 그럴까? 어떻게 그러지? 왜 그럴까? 이거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는 의문을 품는 단계. 그리고 잠정적인 답. 요 문제인식에 대한 이래서 그럴 것이다. 그거는 이래서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나름 뭐 잠정적인 답변을 나름대로 내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가사를 검증하는 거죠. 가사를 검증을 위한 수단이죠. 검증을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방법을 구성하고 수행. 자, 여기서 해야 될 것들이 변인 통제, 그리고 독립변인 설정하고, 그리고 종속변인을 어떤 값이 나올까 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되는 게 뭐 대조 실험, 아까 말했던 초록 색깔로 말하고 있었던 것들을 하게 됩니다. 뭐 어렵지 않죠. 예. 그 다음 자료를 해석해야 돼. 이게 능력이죠. 그러면 데이터 값을 가지고선 어떤 결론을 내릴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해야 될 일은 경향성과 패턴, 그리고 규칙성, 어떤 패턴으로 나가나, 그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죠. 그 다음 이런 걸 다 파악했으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럼 이건 이거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되고, 가설에 대한
해야 됩니다. 어떤 평가를 해야 되냐? 이거 맞았어? 틀렸어? 옳고 그름. 그리고 누가 봐도 맞는, 얘를 우리는 보편적이고 맞다, 타당한 결론을 내는 과정이죠. 자, 일반화는 뭐냐? 이때부터 우리는 일반화가 되면 학설로 인정받는 거죠. 학설 인정. 이게 쉬운 게 아니죠. 많이 해야 되고 반복 실험해야 되고 변이 통제가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그거를 확실하게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험을 통해서 한번 얘가 무슨 짓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보고 하니까 이게 잘 썼네요. 뭔가 이렇게 공부한 것 같고, 그죠? 서울 직접 할 때는 색깔이 세 가지밖에 없죠.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좀 표현하는 게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적고요. 자, 봅시다. 저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설은 슈퍼돼지를 만들 거예요. 그러려면 병에 걸리면 안 되는 거죠. 자, 처음부터 한번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런 그림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안 중요해요. 그냥 지루하니까 한번 그려보는 거죠. 예. 자, 이제 색칠 들어갑니다. 이 아이는 돼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잘 변하고 있어요. 잘 변해라. 이게 별로 죽는 건 아닌데 거창하게 한번 하고 해보고 싶어서. 짱구 눈말려 아시죠? 거기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부리부리 대마 그런 게 있어요. 살짝 도용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부터 이렇게 그럴 듯하죠? 예. 돼지코. 자, 선생님의 문제 인식은 이렇게 설정할 거예요. 첫 번째, 너무 두껍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면역돼지 만들기
프로젝트야. 자, 그러면 얘는 전투력이 뛰어나. 불타고 있어요. 자, 봅시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프리카 돼지 면역. 그래서 나는 의사야. 그 주사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인식.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있는데 얘가 안 걸리는 돼지는 없을까? 문제인식. 자, 그 다음. 그러면 얘가 나는 의사이기 때문에 주사를 맞아서 돼지열병을 막아낼 거예요. 자, 그러려면 가설을 설정해야 되겠죠. 가설은 이렇습니다. 가설. 내가 만든 백신을 맞은 돼지는 잠정적 가설이죠. 결론이에요. 돼지는 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걸리지 않을 것이다. 가설. 가설. 자, 그러면 좀 두꺼워졌습니다. 가설.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가설 설정 한 다음에 가설을 설정해. 그 다음에 탐구 설계 및 수행이죠. 탐구 설계 및 수행이죠. 자, 그러려면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얘가 필요해요. 대조 실험. 아까랑 반복입니다. 자, 대조 실험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효과의 기준. 대조군이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실험해야 될 실험군이 필요해요. 그죠? 그러려면 독립변인 설정해야 돼요. 독립변인 뭐죠? 주사. 그러면 주사의 양과 적을 정해야 되겠죠. 종류. 내가 만든 게 뭐 5가지야. 그러면 5가지에 대한 종류. 그리고 양도 정해야 되겠죠. 그거에 따라서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종속변이 뭐죠? 종속변이. 병이 안 걸려. 면역 생기는 거죠. 그래서 면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해서 실험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도 실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있죠. 그거 뭐라고 그랬죠? 우리 통제 변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는 그 실험군을 통제 변인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거예요. 몸무게별로 나눌 거예요. 그리고 나이별로 나눌 거예요. 그리고 성별별로 나눌 거예요. 먹는 먹이에 따라서 나눌 거예요. 그리고 사육 장소에 따라서 나눌 거예요. 그리고 사육 온도에 따라서 나눌 거고, 그리고 먹이, 사육 장소, 온도, 그리고 듣는 음악에 따라서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실험군을 설정할 때 몇 가지가 나오죠. 요거에 따른 통제 변인에 따른 이 과학 실험이 복잡한 게 이거예요. 사람 미치게 하는 게 이거죠. 요거 몸무게, 사육 장소, 나이, 온도, 음악은 좀 억진데 요거에 따른 주사의 양에 대한 실험을 한번 해야 되고, 그리고 주사의 종류에 대한 실험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죠. 통제 변인을 맞춰준 실험군을 따로 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독립 변인을 다시 적용하는 거죠. 이런 게 다 되면은 이렇게 해서 실험군 설정이 다 됐어. 그러면 이거에 따라 나오는 게 면역의 여부죠. 머리가 터질 것 같지 않아요? 과학 실험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엄청 복잡한 거죠. 그죠? 탐구 설계 및 수행을 했어. 그러면 뭐가 나오죠? 결론이 나올 거예요. 지난 거 어디였지? 자료들이 나오겠죠? 그럼 이 자료들을 어떻게 해야 돼? 해석 아니고 해석. 뭘 판단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뭘 판단한다고 그랬어? 규칙성과 경향성. 자, 주사양에 따른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 몸무게별, 그리고 아까 말했던 나이, 성별, 그리고 먹이. 여기까지만 할게요. 요거에 따른 이게 나오겠죠? 효과 있었다 없었다. 양에 따라서 어느 정도 양은 효과가 없었고 이거 이상, 일정 양 이상 했을 때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그런 게 나오겠죠. 그런 데이터 값이 나오면 가장 알맞는 것들을 몸무게에 따른 적정 양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번, 그리고 아까 뭐였죠? 효과가 있던 주사 종류에 따라서 A에서는 A 몸무게일 때 아무리 투여를 해도 안 나왔다. 일정 몸무게 이상이면은 A 약은 소용이 없더라. 그런 효과약이 몸무게, 나이, 성별별로 데이터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파악해요. 이렇게 파악을 해. 그러면 그다음 뭘 해야 되죠? 결론 도출.
그래서 여기서 알아봐야 되는 게 이거예요. 효과 있음? 있냐? 없냐? 있음 없음. 만약에 없다면 가설이 틀린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뭘 결정해야 되냐? 가설, 수정. 너무 두껍네. 가설, 수정,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가 남았죠? 일반 화가 남았을 거예요. 자, 일반화 정도 되면 우리는 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정확한 패턴과 경향성이 나오죠. 뭐 나이가 25개월 미만 아이가 몸무게 13kg인 아이, 25개월 미만 13kg 이 아이에게 아이가 그냥 돼지에게 50ml를 투여했더니 효과가 있었다. 그런 공식 같은 게 나오는 거죠. 공식. 그래서 여기까지 도출하게 된다면 실험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뒤집어 엎고 실험이 틀렸으면 다시 이렇게 가는 거죠. 얘를 뭐라고 한다고 해요? 가설, 수정 이라고 하는 거죠. 너무 크게 썼네. 자, 요거를 반복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갔다가 결론 도출해서 효과 없다 그러면 다시 하고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어렵지 않죠? 예. 수업했던 것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왜냐하면 요거는 시간이 있을 때 나름대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수업은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고생하셨습니다.